강성 친문 손절 실험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앞서 재보궐선거 참패 후 집권 여당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는 초선들의 성명서에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반발과 비판이 뒤따르자 이 조국 사태 사과 발언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철회하거나 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의견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1000명밖에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상례를 벗어나는 경우는 옳지 않죠. 좀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또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와닿게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발언 어디서 나온 발언이고 어떤 맥락인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문자 폭탄 1000명만 차단하면 아무 문제 없다. 재보선 참패 후 첫 정치 행보인데 본인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 범여권 의원들이 20여 명 참석했다고 해요. 당대표 후보 연설보다 더 성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 참패 결과는 매우 충격, 깊이 반성해야 한다. 문자 폭탄 논란에 1000명만 차단하면 된다. 1000명밖에 안 된다. 어찌 보면 굉장히 소수다. 라고 평가절하한 겁니다. 이재명 기자. 당의 3선 의원 두 분이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문자 폭탄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건 문자 폭탄이 아니라 목소리고 애정이고 관심이고 충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쇄신의 길목에서 민주당의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많이 지금 뉴스가 되는데 이 지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 그거 1000명밖에 안 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임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당원 당규대로 대선 후보를 만약에 9월까지 이제 뽑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곧 조만간부터 경선이 바로 시작되겠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중에 하나가 아마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설득보다 이제 극복이 되겠죠. 극복할 문제일 텐데 과연 그걸 어떻게 이제 돌파할 것이냐가 이제 관심인데 이재명 지사가 두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강성 지지층이 과잉 대표돼 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권리당원이 민주당이 80만 명인데 지금 뭐 1000명의 문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 몇천 명의 문자들, 뭐 문자 폭탄을 보내면 몇천 명을 볼 수 있고 보통 이제 친문 지지층이라고 우리가 볼 때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낼지 말지 전당원 투표를 했죠. 그때 참여했던 인원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정도가 친문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확실히 과잉 대표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잉 대표되어 있다 다음이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과잉 대표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에서 과연 그러면 그것을 자제시킬 것이냐 뭐 그 논란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냐 맞설 것이냐 여러 가지 대응이 있을 텐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것을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이 과잉 대표돼 있다. 그리고 나는 무시할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어제 분명히 밝힌 게 아닌가 싶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또 친문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겠지만 저는 앞으로의 민주당 경선 구도에 중요한 어떤 어제가 분기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에 네. 계시잖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죽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어찌 보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흡족한 이야기를 냈는데 상당히 지금 대조적입니다. 그 1000명만 차단하면 된다. 그러면 1000명만 차단하면 될 일을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 1000명의 목소리 때문에 좌지우지됐다라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한편으로 보면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그야말로 민주당이 민주당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나치게 과잉 대표된 친문 강성 지지자들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민주당이 정상화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정면 돌파의 의지를 가졌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저기에 온 분들이 주로 뭐 경기도 지역의 국회의원이겠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보면 다른 방식으로 보면 친 이재명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세력화다. 예, 그분들한테 겁먹지 마라.
그 강성 친문 문자에 시달리더라도 그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하고 같이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준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걸 어떤 계파별로 이해득실을 떠날 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가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정말 참여하고 반성한다면 저런 결연한 의지를 다 같이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3자 구도화 되지 않습니까? 정세균 총리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이낙연에서 이렇게 대통령 현 정부와가 좀 각을 세우는 이재명, 그리고 현 정부와 거의 동일시되는 이낙연, 그리고 적절하게 말하자면 비판할 건 비판하고 뭐 같이 갈 건 같이 가는 정세균. 이 세 사람 간의 어떤 경쟁이 지금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구도에 대해서 의견 주셨는데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따깍따깍따깍 2017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대단했죠.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셋이서 치열하게 토론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문재인 현 대통령 당시 후보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우리 문 후보님 자꾸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해서 뚜렷한 자기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요. 재벌 해체 강력하게 말씀하셨다가 재벌 해체 말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을 누가 바꾸냐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평가하는 겁니다. 재벌 또는 기득권자들에게 유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재벌 기득권에 편향돼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지사의 당시 질문은 말을 바꿨다라는 질문이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자기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선 결과야 다 아실 거고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 뒤 김호준 씨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반성문을 쓰기까지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되돌아서 보니까 정말 싸가지 없고 정치적으로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손해만 될 행동을 했더라고요. 저는 자제한다고 생각하고 선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제3자 입장이나 지금의 제가 작년을 되돌아봤을 때 보면은 정말 싸가지 없고 선을 넘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 진짜 후회되죠. 김연아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는 정말 노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약간 그 복싱을 연상케 하는데요. 잽싸게 치고 들어왔다가 또 싹 빠졌다가 중요한 상대방의 허점이 보이면 또 잭을 한번 날렸다가 좀 과거에 말 바꾸기를 누가 했냐라고 보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훨씬 더 말 바꾸기를 많이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일관된 저는 흐름이 보입니다. 항상 주류에 반하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거기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뭐 아주 지지율이 높고 강한 선명성이 국민에게 어필이 될 때는 그게 굉장히 소수의 입장처럼 보이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인해서 민주당이 견고한 어떤 지지 그룹이라든가 또는 이념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죠.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외 없이 이재명 지사가 또 훅 치고 들어왔는데요. 훅 치고 들어왔다. 뭐 대선 국면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고 국민들에게는 답답해 보이는 또 우왕좌왕하는 여당의 좀 속 시원한 모습일 수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레임덕의 기간은 참 외롭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야당보다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과 또 지금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그 날선 비판이 오히려 더 그 칼날이 뾰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김연아 의원의 견해였습니다.